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이 거칠어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서는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밖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꺼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심지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새 말이 짧아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날카로워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편해서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솔직해진 것뿐이라고.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까요? 편안함과 거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솔직함과 상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남깁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날카로워지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쉽습니다. 상대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느낍니다.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선을 조금 다르게 옮겨보려 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야, 상대가 정말 잘못한 거야. 내가 화낼 만하니까 화가 난 거잖아. 맞습니다. 화낼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방심합니다. 먼저 하나를 인식해 볼까요?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방심합니다. 밖에서는 긴장하고 집에서는 그 긴장을 풉니다. 그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긴장을 풀 곳이 필요합니다. 편히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되는 곳이 필요합니다. 집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바로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문제는 풀어진 긴장 속에서 감정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있습니다. 참고 넘긴 불만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거래처에서 참아야 했던 순간. 지하철에서 밀려도 참아야 했던 짜증. 누군가의 무례함을 그냥 넘겨야 했던 순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서러움. 인정받지 못한 노력에 대한 허탈함. 이 모든 것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한꺼번에 흘러나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퇴근길에는 별로 화가 나지 않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험.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이 가장 안전한 사람 앞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신발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도 안 했어? 하고 따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눈앞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신발이나 밥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쌓였던 감정이 출구를 찾아 터져 나온 것뿐이라는 것을. 감정이 쌓이는 곳 그리고 쏟아지는 곳.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쌓인 감정을 가장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설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감정을 계속 억누릅니다. 참아야 하니까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다 집에 오면 그 억눌린 감정이 출구를 찾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비로소 터져 나올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어딘가로 흘러넘치듯이.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문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무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화를 내도 괜찮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감정과 선택이 분리되지 않을 때 말은 상처가 됩니다. 화가 난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불만이 쌓이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지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감정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말이 나오기 직전에 침묵.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멈춤입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에 아주 짧은 침묵입니다. 1초, 2초면 충분합니다.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한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깐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바꿉니다.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자리로. 감정 속에 갇힌 자리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나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감정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만 보입니다. 억울함만 보입니다. 상대의 잘못만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인가?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인가? 이 말이 나간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하면 상대보다 나 자신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는지. 이 인식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에서 나를 설명하는 말로, 책망하는 말에서 털어놓는 말로, 공격하는 말에서 나누는 말로. 왜 그렇게 했어? 가 아니라 나는 오늘 많이 힘들었어. 넌 왜 맘날 그래? 가 아니라 나는 그럴 때 좀 서운해. 이것도 못해? 가 아니라 나는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 같은 감정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내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동과 감정 사이에 해석이라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서운함과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다른 감정입니다. 물론 상대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선택.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입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무게. 한 가지 더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히 알아주길 바랐던 기대. 말 안 해도 느껴주길 바랐던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기대. 오래 살았으니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할 거라는 기대. 이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로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줘? 이 정도면 당연히 알 텐데. 왜 모르는 척이야?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내면은 여전히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말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럴 때 외로움을 느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화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소통입니다. 후자는 감정의 전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것. 오늘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예민할 수 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삶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거칠게 말해왔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는 것, 양치질을 하는 것, 커피를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말해왔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식이 바꿉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늘 하던 대로 말하지 않으니까요. 멈추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의식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달라집니다. 말 하나가 삶을 바꾼다는 것.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감정 한가운데에서 말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것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거칠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한순간의 화가 얼마나 긴 후회를 남기는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용서를 받아도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한 말, 부모님께 한 말, 배우자에게 한 말.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어도 되는 건데. 그때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지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것은 공격입니다. 나는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전달입니다. 같은 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전자는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후자는 소통의 문을 엽니다. 화를 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갑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차릴 수 있다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좀 거칠게 말했네. 다시 말할게. 사실 나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도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힘든 것처럼 상대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참고 살아온 것처럼 상대도 참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있는 것처럼 상대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힘듦만 보입니다. 내 피로만 느껴집니다. 내 억울함만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상대도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상대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지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혹시 오늘도 말 한마디를 후회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쌓인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풀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도 괜찮습니다. 감정과 말 사이에 여백을 두는 것. 말이 나오기 직전에 잠시 멈추는 것. 한 걸음 물러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 여백이 당신과 가장 소중한 관계를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향한 말이었는지, 내 안의 감정을 쏟아낸 것이었는지,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었는지, 나를 전하려는 말이었는지. 그 구분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한번 멈춰보는 것. 오늘 한번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 오늘 한번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새 관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대화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말 하나가 바꾸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힘들었어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해보세요. 왜 이것도 안 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계는 매일 만들어집니다. 관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어떤 표정을 짓느냐?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관계는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 내일도 함께할 사람, 평생을 함께 갈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조금씩 달라져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텨내신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의 무게. 기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당연히 이렇게 해줄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여기서 어긋남이 생깁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대, 상대가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이것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하지만 상대는 정말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특별한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때 사실 좀 힘들어. 나는 이것도 고마운 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투정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조금 거칠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의 경계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도 아닙니다. 말과 감정의 경계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몫인지, 어디까지 내가 표현해도 되고 어디부터는 조심해야 하는지, 그 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다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해받을 거라는 믿음이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니까입니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관계는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쌓이면 관계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생기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과 감정을 나누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과 편안하게 대하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모레 또 한 번. 말이 거칠어지기 직전에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다 나간 후에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그랬구나.
또 화를 냈구나. 또 상처를 줬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조금 지나면 말하는 중간에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때 멈출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좀 예민했어. 더 지나면 말이 나오기 직전에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 멈춰야겠구나. 그리고 심호흡을 합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하다가도 다시 실수합니다. 또 거칠게 말합니다. 또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보다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전보다 빨리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전보다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연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거칠게 말한 후의 후회, 상대의 상처받은 표정, 그 후에 찾아오는 미안함과 자책,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 남기는 것들. 가족은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쏟아낸다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서로를 향합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말도 오래 남지만 거친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기억되지만 상처받은 순간은 더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화내며 했던 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납니다. 배우자가 어떤 순간 했던 말. 용서했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쌓인 감정을 집에서 푼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감정을 해소한다는 의미라면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풀어내는 것.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이 정도 말은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요. 말은 사라지지만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관계의 공기를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하루 이미 말해버린 문장을 후회하고 있다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이미 한 걸음 이동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말이 나오기 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은 곧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조금 더 늦게 말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하나가 오래 함께할 이유를 남겨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덜 날카로운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이 수업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